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80년 5월의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에 국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학생 독립운동의 위상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투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한 자치구의 간부 공무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장기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5개 업체가 참가 의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5.18 특별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제 38년 만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그동안 의혹으로 남아있던 부분에 대해 전면 조사가 이뤄지고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공식 보고서도 만들어집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 여야 갈등 속에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던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58인, 반대 15인, 기권 29인으로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8 특별법은 시민을 향한 최초 발포와 발포 책임자, 헬기 사격, 안매장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3년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진 않지만 5.18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그래도 3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최장 3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가 있고요.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동행명령을 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고 범죄 혐의가 현저할 때에 한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야 갈등 속에 강제조사권이 약화되고 실무위원회가 빠지는 등 진상조사위의 한계가 분명해 진실에 접근하는 길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를 가진 조사위가 생기는 만큼 전두환 정권 당시 5.18 자료 왜곡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가장 나아간 조사를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그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조사 속에 그 조사와 함께 이제 어떤 자료들이 사라졌는가. 진상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과 여당 추천 4명, 그리고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등 9명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령 제정 준비기간을 감안해 법 시행은 공포 뒤 6개월로 정해져 진상조사위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활동하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정호 광주전남 지부장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번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감회가 남다를 텐데 이게 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5.18 38주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인터넷상에 가보면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네. 그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차원의 공인된 국가보고서가 없기 때문인데요. 네네. 제주 4.3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5.18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진상조사위원회가 네네. 열심히 활동해서 국가 차원의 공인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여야 협상 과정에서 5.18 특별법이 조금 후퇴했지 않습니까? 이 법안 자체가 갖는 한계가 좀 있죠? 5.18 특별법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결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권한의 강제력이 얼마만큼 부여되어 있냐의 문제입니다. 네. 우리 세월호나 과거사위원회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도덕적 의무에 불과한 권한은 아무 효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은 통과됐지만 여전히 인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동행명령 조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 조항이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항들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조항들에 대해서 당연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막 법이 통과했는데 벌써부터 개정 요구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실무위원회 구성은
제주 4.3 사건의 경우에는 제주시의 실무위원회가 구성돼서 진상조사 활동에 상당한 보탬이 됐던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5.18 진상규명법 통과 과정에서 작년 연말에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그게 삭제됐고 또 동행명령에 대한 실효권 확보 조항과 관련해서도 지금 과태료 1,000만 원에 부과하는 약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조항들은 얼마든지 보완해서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서 강제력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보완이 필요한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6개월 뒤면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이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관건 아닐까요? 법은 통과됐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작 남은 것은 진상조사 활동에 담겨질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진상조사위원 9명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국무총리가 1명 추천하게 돼 있고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이게 추천하게 돼 있는데 각 권한을 그냥 밀실에서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추천하기보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진정성 있는 위원이 들어가서 진상규명 활동이 정말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한 추천 절차를 거쳐서 집단 지성이 그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아무튼 이번 기회에 5.18의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규명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929년 광주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된 학생 시위운동, 바로 광주학생 독립운동이죠.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지만 그동안 그에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구 2.28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을 격에 맞게 치르라고 보훈처장에게 주문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 대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힘으로 독재를 무너뜨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는 뿌리 깊다고 말했습니다. 그 까마득한 시작이 2.28 민주운동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시작했고 6월 민주항쟁으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으며 문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의 역사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역사도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며 1929년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 독립운동을 오찬장에서 언급했습니다. 학생 독립운동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끼친 영향이 막대한데도 특정 학교 위주로 기념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가 기념일에 격에 맞는 예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훈처에서 책임을 지고 국가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이 국가기념일 행사에 격에 맞게 치러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념사에서 2.28 민주운동이 오늘날 정당한 대접을 받게 된 데는 광주의 역할이 컸다고도 말했습니다. 달굿벌과 빛고울의 연대와 협력 덕분이라는 겁니다. 2.28 민주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의 상호교류가 있었습니다. 달빛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대구와 광주가 2.28 민주운동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당장 올해 11월 3일에 치러질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 위상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 광주와 대구가 함께 벌이는 여러 가지 사업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늘 메마른 대지를 적셔주는 반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대기의 건조함도 해소되고 각종 먼지도 씻어내 공기도 상쾌했는데요. 계속되는 봄 가뭄을 해소하기엔 아직도 부족합니다. 백단비 기상캐스터입니다. 바싹 말랐던 밭작물이 오랜만에 목을 축이고 있습니다. 메말랐던 대지에 비가 촉촉히 내리면서 작물엔 생기가 돌고 봄 가뭄에 애탔던 농민들도 한시름 놨습니다. 오늘 반갑지. 반가운데 이것 갖고는 안 되고 더 와야 되고 지금 비가 앞으로도 좀 자주 왔으면 좋겠어. 오늘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광주 전남에 10mm 안팎의 비를 뿌렸는데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광과 여수, 목포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으로 보입니다. 이달 들어 광주 전남에 내린 비는 4.3mm, 평년 강수량 27mm에 비해 채 6분의 1도 안 됩니다.
다음 달에도 평년과 비슷한 강수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봄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 낮 기온 7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모레 정월대보름 낮부터 다시 포근해지겠고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맑은 하늘이 예상돼 달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단비입니다. 오늘 오전 4시 28분쯤 전남 완도군 청산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이 뒤집혀 있는 것을 인근 어선이 발견해 완도 VTS로 신고했습니다. 전복된 어선은 7.9톤 근용호로 선원 7명이 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경은 경비 함정 등 15척을 투입해 현장을 확인,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3m 이상 높은 파수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한 자치구 4급 공무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동료 여성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된 4급 공무원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감사실의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5개 업체가 참가 의향을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민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참가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5개 업체가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참가 업체들로부터 4월 말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평가를 거쳐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채무 상환 유예 결정을 3월 말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채권단은 오늘 실무자 회의에서 금호타이어의 채무 재조정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의하고 한 달 내에 경영정상화 약정서를 체결할 것을 금호타이어 측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사는 오늘도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완전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역과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을 권리당원 조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현역 국회의원 등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10%를 감점하는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